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유리식, 뭐 유리수 또 다 들어봤겠지만 이제 함수예요, 함수.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뭐 x값 주어지면 y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인데 유리함수는 크게 그리고 뭐 fx라는 식이 있을 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항함수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2차 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에 배웠던 다항함수고, 분수함수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가 분수함수예요. 이것도 좀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모양이니? 라고 하면 y는 뭐 x분의 1 이런 것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 아니면 뭐 y는 2x 더하기 3분의 뭐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뭐 분모 분자의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2x 플러스 5분의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 중에 이제 분모에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 파트는 우리는 지금까지 다항함수를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유리함수지만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분수함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공부를 마치면 우리는 유리함수를 다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분수함수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들이 이제 있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잠깐 볼게요. 자, 이 분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좀 배운 게 있는데,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y는 x분의 1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뭐 여기가 이제 뭐 미지수를 좀 이따 바꿀 건데,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은 x값이 분모가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죠. 맞죠? 뭐 여기 지금 내가 x 양수일 때로 얘기하는 거야. x가 커질수록 y값은 작아. 이렇게 반비례 형태들.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런데 뭐 반드시 분수함수가 이제 저렇게 반비례 형태를 띠냐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값이 음수면 위에 분자에 있는 숫자 값이 음수면 또 반대예요.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요. 이게 그런 식 형태여서 좀 이따 그림 하나씩 보면서 조금씩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 모델을 y는 x분의 k로 잡을게요. x분의 k. 여기에서 k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뭐 숫자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저기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달라요. 0인 건 의미 없어요. 여기가 뭐 0이 돼버리면 y는 0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그래프 형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자, 위에 들어오는 숫자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면 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따져볼게요. y는 x분의 1 이런 형태와 y는 x분의 2 이런 형태와 y는 x분의 3 요 한 세 가지 형태만 잠깐 좀 보고 이제 좀 할게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함수이기 때문에 x값 집어넣으면 y값 나오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뭐 눈치챘겠지만 이 식은 x에 절대적으로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모 0은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적으로 이 x가 0이 되는, 즉 y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x에 0이 못 들어가면 y값도 0이 안 돼요. y값도. 맞죠? 여기 0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그래프들을 그릴 때 절대적으로 이 x축과 y축과는 안 만나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얘부터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 자, 모든 그래프를 그릴 때의 모든 방법은 다 점 찍기예요. 점 찍기.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x에다 1 한번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y값 1이에요. 맞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값이 2분의 1이에요. 여기지. x에다 요번에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이 2죠. 여기를 지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x값이 계속 커질수록 점점점 y값은 작아지지만 이 x축과는 안 만나요. 맞죠? 그리고 또 x값이 점점 양수 쪽에서 이제 점점 0이 가까워져. 0에 점점 가까워지면 뭐 3분의 1 한번 집어넣을까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은 3이에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은 3이죠. 여기 지나요. 이렇게. x값이 그 양수에서 점점 0이 가까워질수록 y축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 절대 어떻게 그려지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절대 x축과 y축과는 안 만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y는 x분의 1, 요 그래프예요. y는 x분의 1. 그럼 내가 지금은 x값을 양수만 넣었죠? 그럼 이번에 음수 한번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여기 지나. y값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 지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제 x축과 y축과는 안 맞네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렇게. 그래프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한번 그려보자. y는 x분의 2. 얘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2예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값이 1이에요. 얘보다는 노란색인 얘보다는 조금 더 원점에서 멀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조금 더 원점에서 멀어진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자, y는 x분의 3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3. 2 집어넣으면 2분의 3. 3 집어넣어야지 1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좀 더 떨어져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지금 K가 양수일 때는 요 K 값이 커질수록 요 점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그릴 때마다 그래프가 곡선이 2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직각쌍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직각쌍곡선 명칭은. 그럼 이 앞에 있는 직각은 뭘 의미하냐면, 자, 아까 얘네들의 형태들은 다 x축, y축에 얘는 다 똑같아요. x값이 커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 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지만 이 x축과는 안 만나죠. 맞죠? 그럼 이 x축에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안 만나. 그래서 우리는 요 x축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이 선에 가까워는 지지만 안 만나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y축에도 x값이 점점 작아져서 y축에도 가까워지면 y축과도 안 만나죠. y축과도 안 만나요. 맞죠? 그럼 이 y축도 얘는 뭐라고 하냐면 y축도 얘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 선. 맞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 쪽에서는 이 점근선이 중요해요. 알았죠?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점근선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점근선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이 얘 지금 점근선 보니까 y축, x축 이 점근선 길이가 직각으로 만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직각쌍곡선이라는 얘기는 점근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쌍곡선을 얘기해요. 점근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쌍곡선. 그래서 이 명칭들이 직각쌍곡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 하나하나씩 잠깐 보시면 요 그래프 잠깐 볼게요. 요 그래프 하나 잠깐 볼게.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자체적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얘한테 1 집어넣으면 y값이 1이죠. 여기죠. 근데 얘한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도 마이너스 여기에요. 아, 그러면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죠? 얘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기. 2 집어넣으면 y값이 2분의 1 여기에요. 여기가 2, 2분의 1. 그럼 우리 이것의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죠? 요거의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한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예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는 쌍곡선을 갖는데 걔는 여기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쌤이 조금 있다가는 이제 약간 명칭을 좀 바꿀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제 점이요. 이 그래프에 대한 점이요. 치요. 요런 게 되게 중요한데 x값의 범위를 잠깐 써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x값이 뭐 빼고 다 되죠? x값이 0 빼고는 다 나오죠. 맞죠? 그래서 x는 0이 아닌 실수가 점이 0이에요. 치역도 볼게요. 치역도 y값이 요 x축과 안 만나고 계속 가고 맞죠? 요 x축과 하면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따라서 치역도 y값을 잡아주시면 0이 아닌 실수 치역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정의역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K가 요거는 음수일 때 잠깐 볼게요. 음수일 때. 여기 지울게. 자, 두 번째는 K가 음수일 때. 사실 여기 단원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으니까 조금 보다 보면 금방 끝나는 거라서. 자, 그럼 요것도 잠깐 예를 들어보자. K가 음수일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있을 거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요런 식이 있을 거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요런 식의 예를 잠깐 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 또 다 점 찍게요. 자,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1이에요. 여기를 지나요. 맞죠? 얘는 여기 하면 1 한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y값이 뭐 나와요? y값이 마이너스 여기 지나죠. 이렇게. 맞죠? 무슨 양수부터 잠깐 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를 지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미안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죠. 여기를 지나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아까랑 비슷한 요런 식의 형태로 그려져요. 얘가. 요런 식의 형태로. 자, 이쪽도 음수 잠깐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값은 2분의 1. 여기 지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y값이 2예요. y값이 여기 지나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이제 노란색. 요렇게와 요렇게. 자, 두 번째 파란색. 자, x를 1 한번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여기 지나요. 2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여기 지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값이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3. 여기 지나고 마이너스 3 넣어야지, 아니, 3을 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여기 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모양은 좀 틀이 좀 바뀌지만 구조로 보시면 요렇게 여기 값에 따라서 지금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구조예요. 싹 다 원점 대칭 구조예요. 구조고 아까는 K가 양수일 때는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졌죠. 근데 얘는 K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작죠.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3이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K가 음수일 때는 K 값이 작을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요. 얘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고자 하면 절대값 K. 얘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값이 커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로 봐주시면 돼요. 그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놓고 좀 볼게요. 두 가지를. y는 x분의 k여서 k가 양수일 때는 아까도 그렸지만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져요. 맞죠? k가 양수일 때는 둘 다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아요. 맞죠? 정의역도 둘 다 x가 0이 아닌 실수, 치역도 y가 0이 아닌 실수. 요건데 k가 분수함수에서 k가 양수일 때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져요. 맞죠? 근데 k가 음수면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커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얘네들. 그리고 둘 다 요 직각삼곡선을 띄고요. 여기서는 점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점근선이 이 그래프도 x축, y축, 이 그래프도 x축, y축이죠. 그럼 우리가 x축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y는 0. 맞죠? y축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x는 0. 이렇게. 얘네한테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얘네한테 만나진 않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K가 양수면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양수면 이 점근선에 우리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알죠? 이 점근선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져요. K가 양수면. 근데 K가 음수면 이 점근선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이 그려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배운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따가 문제풀이 좀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건데, 두 번째 할 얘기는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평행이동. 자, 우리가 뭐 알다시피 평행이동은 y는 하는 거와 똑같아요. y는 뭐 x 플러스 이런 놈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x 대신 부호 바꿔서 x 빼기 3이 들어가고요. 맞죠? y 대신 부호 바꿔서 y 플러스 2가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y 플러스 2는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원래 플러스 2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똑같아요. y는 x분의 1 얘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편의 이동했대. 그러면 하는 건 똑같다고. y 대신 뭐 집어넣어요? 부호 바꿔서 y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x 대신 뭐가 들어가요? x 마이너스 3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 똑같다고 얘가. 요렇게 바뀐다고 요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평행이동 할 때도 만약에 얘가 혹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y는 설마 하고 한번 써보자 이런 게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맞죠? x를 떼고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똑같다 알았죠? 얘도 y는 뭐 이런 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y는 2에 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제 시킬 건데 그걸 좀 일반화를 좀 시키면 이렇게 좀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떤 모양이니? 라고 하면 우선 전제 조건이 K는 0이 아닌 상수야, 상수. 0 되면 안 되니까. 상수. 요건데 얘는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또 Y 마이너스 Q는 X 마이너스 P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평행이동 시킨 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 유리함수는 거의 대부분이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가 쌍곡선이잖아요. 맞죠? 쌍곡선이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를 막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좀 힘들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점근선부터 생각해요. 점근선.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런 놈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원래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 올려야 돼. 그러면 이 곡선을 옮기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곡선을 옮기기 전에 얘는 무조건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이 점근선을 먼저 옮겨. 이 점근선을 먼저 옮기세요. 그랬죠?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면 점근선도 당연히 똑같이 이동한다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근선이 요것도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이동했을 거예요. 맞죠? x축으로 2칸, x 옆으로 2칸, y축으로 3칸,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그러면 이걸 조금 달리볼게. 자, 점근선을 가장 먼저 핵심은 점근선부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점근선을 찾아야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니까. 자, 그럼 점근선은 여기도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x에 2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 절대적으로. 맞죠? 얘는 x에 2가 들어가면 안 돼. 이 그래프.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이 값이 x가 2가 안 들어, 이 값 자체는 절대적으로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전체 y 값도 3이 될 수 없어요. 왜? 얘가 0이 안 되니까. 맞죠? 그 말은 얘는 절대적으로 x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y는 3값도 존재하지 않아. 즉 얘네가 점근선이에요. 얘네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은 여기를 0 만드는 x값. 그게 점근선이에요. 그때 나오는 y값이 얘를 0이라고 쳤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세 칸 평행이동을 했다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점근선이 이제 x는 2, y는 3이에요. 점근선이 x는 2, y는 3.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이 점근선의 일사분면, 이게 양수니까 일사분면과 삼사분면이 그려져요. 자, 그런데 삼사분면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점근선의 삼사분면이야. x축하고 y축하고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점은 가급적 알려주는 게 좋아. 알았죠?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죠? x가 0일 때 y 값이 2분의 5죠. 그럼 얘는 요 정도 지나요. 요 정도. 2분의 5. 맞죠? 그렇지? 여기는 y가 0일 때죠. y가 0이면 넘겨주면 x-2분의 1이 마이너스 3. 그러면 x-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x는 3분의 5네. 맞죠? 3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난다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먼저 찾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다른 것도 해보자. 자, 요번엔 y는 x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로 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런 식이 있다고 치자. 자, 여러분이 첫 번째 A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려야 될 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러면 여기를 0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 얘는 절대적으로 x에 마이너스 3이 못 들어가. 그게 점근선이에요. 점근. 맞죠? 그럼 이제 얘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y 값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음수죠. 음수. 여기가 음수일 때는 이 점근선의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졌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아까처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간혹 평행 이동에서 겹치니 안 겹치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평행 이동에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게 우리가 2차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y는 x의 제곱, y는 얘네 둘이는 평행에 대해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평행에 대해서 안 겹쳐지죠. 왜? x제곱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그 개수 가지고 비교하죠. 근데 그 개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요 y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 맞죠? y 앞에 개수가 1일 때 x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요 개수를 비교해서 다르면 안 겹쳐지죠. 마찬가지로 이 분수함수, 이 즉 유리함수 얘도 뭘로 비교하냐면 이렇게 있고 플러스 3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숫자 볼까?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네들도 여기에 요 개수를 나타내는 게 여기에선 이 숫자예요. 숫자. 아까 모양 봤었죠?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 근데 이 숫자를 딸 때 기준이 뭐냐면 y 앞에 개수도 1이고 x의 개수도 1이야. 이렇게 맞춰놓고 푸셔야 돼. 여기의 개수도 1이고 여기의 개수도 1이야. 이렇게 맞춰놓고.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똑같으면 얘네들은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여기가 1, 여기가 1로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y는 2x-3분의 2 더 마이너스 1. 얘네들이는 겹칠까 안 겹칠까? 겹쳐요. 평행 이동하면. 왜? 여기가 2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쌤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1로 맞춰야 된다니까. 여기를 1. 여기를 1로 어떻게 맞추니? 라고 하면
위아래를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위아래를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얘는 x-2분의 3 그 2 나누니까 1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여기 1로 이렇게 맞췄다고. 그럼 이제 여기의 숫자와 여기의 숫자가 똑같네?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겹쳐줄 수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좀 일반화 작업을 좀 시킬 건데 이제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돼. 자, y는 x-p분의 k 더하기 q야. 그럼 얘의 점근선은 x는 p이고 y는 q야. 맞죠? 내가 대충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대충 그릴게요. 이게 x는 p가 있을 거고 y는 q가 이렇게 있어. 이거는 좌표추가 아니고 맞죠? x는 p, y는 q야. 그럼 여기에서 k 값이 양수면 이거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려줘. 항상 그래프는 점근선에 1사분면과 3사분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점근선에. 알겠죠? 그리고 k 값이 음수면 점근선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k 값이. 그래서 점근선의 x는 p고 y는 q인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k 값이 양수면 이 점근선에 1사분면 3사분면 k 값이 음수면 이 점근선에 2사분면 4사분면을 그려진다.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런 식 잠깐 볼게. 자, y는 x-2분의 3 더하기 4야. 그럼 우리가 그 첫 번째 따질 때 무조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러면 여기를 0 만드는 x가 2야. 얘가 점근선이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4가 될 수 없어. 얘가 점근선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x는 2, y는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점근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려지겠구나. 맞죠? 그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뭐니라고 하면 뭐 빼고 다예요? 정의역은 2 빼고 다야. 2 빼고 모든 실수. 정의역은 그러니까 점근선 빼고 다 똑같이 얘기해 준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실수. 그럼 치역은 뭐겠어요? 치역 뭐 빼고 다예요? 4 빼고 다죠. 맞죠? 치역은 y가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쌤이 이걸 좀 여러 번 얘기할 건데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쌍곡선이죠. 쌍곡선. x는 p와 y는 q에 대해서 쌍곡선이면 여기는 점근선이에요. x는 p, y는 q. 뭐 k가 양수일 때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y는 x분의 3 걔네들을 했을 때 걔네들은 다 원점 대칭이고 사실 그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 맞죠? 그거에 대해 대칭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쌍곡선 자체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얘는 세 가지에 대해 대칭이 자체적으로 이 두 그래프는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똑같은데 이 두 그래프는 세 가지에 대해 대칭이에요. 세 가지 자체적으로 대칭.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얘네들 다.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 점근선의 교점, 즉 P, Q 여기 써 있으니까 P, Q가 이 점에 대해 대칭. 두 번째는 뭐니?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대칭. 두 번째는 기울기가 1이면서 1, 2고 이렇게 쓸까? 1, 2고 기울기가 1이고 P, Q를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래 쓰자. 점근선의 교점이 P, Q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배웠겠지만 그럼 얘는 기울기 1이니까 y는 x-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p 집어넣으면 q 나와야 돼. 요 점이 p, q니까. 그래서 요 곡선은 다 이 직선에 대해서 다 이쪽으로 오고요. 대칭을 시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가요. 그대로.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 자체적으로. 세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곡선을 얘한테 대칭하면 다 1로 가요. 마찬가지로 얘도 얘한테 대칭 다 1로 온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 구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따로 적어 놓으시는지 아니면 책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y는 x-2분의 3 플러스 4.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자체적으로 뭐에 대해 대칭일까? 첫 번째가 점근선의 교점이죠. 이제는 딱 보면 점근선의 교점 보이지? 점근선이 뭐예요? 여기서?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4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뭐겠어? 2,4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2,4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칭이에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y는 x-2 플러스 4. 이거 다시 정리하시면 이제 y는 x 플러스 2겠죠. 그렇죠?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교점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x-2 더하기 4.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대칭이다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이제 크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제 어떠한 모양이 있냐면 모양이 깔끔하게 이렇게 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릴 수 있죠. 점근선이 이제 x는 3, y는 2 그리고 양수니까 바로바로 그릴 수 있잖아, 맞죠? 이게 참 좋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질문 자체가. 분모에도 미지수가 있고 분자에도 미지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근데 여기서 할 얘기는 다 이거야. 이것들을 이렇게 놓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떻게 바꿀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바꿀까? 왜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일반화 작업으로 좀 쓸게. 자, 요번에 할 얘기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선 일반화 작업이 먼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잠깐 예를 들어볼게. 자, 요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모와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 기준 자체. 그래서 분자를 어떻게 맞출 거냐면 분모가 지금 x 플러스 2죠. 맞죠? 그럼 여기를 똑같이 x 플러스 2로 맞춰. 근데 원래 x 앞에 3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3 들어와야지. 맞죠? 이렇게. 3 들어오고. 근데 원래는 4였어. 6이잖아. 그럼 다시 1을 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y는 요거부터 쓸게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주시면 플러스 3이잖아.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다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이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되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조금 일반화 작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저걸 볼 거야. 여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여기 모양을 그대로 갖다 써요. 이렇게 갖다 써. 근데 원래는 CX였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 C분의 A가, 아니 미안해. A분의 C가 곱해져야 돼요. 맞죠? 이렇게. 그래야지 CX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D가 있었죠. D가 있었고 뭐가 새롭게 추가됐냐면 A분의 BC가 새로 추가됐어. 그럼 다시 걔를 빼야죠. 이렇게. 맞죠?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AX 더하기 B분의 요거를 쓸 건데 A로 통일시켜서 쓸게요. 분모를 AD-BC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거에 요렇게 나눠준 게 플러스 A분의 C예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근데 요거를 뭐 반드시 외워라 그건 아니야. 외워라 그건 아니고 뭘 외워두시냐면 여기는 외워두셔야 돼. A분의 C.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을 먼저 찾는 게 좋죠. 점근선. 맞죠? 점근선. 점근선을 찾는 게 좋은데 그게 요거는 바로 한눈에 X에 대한 점근선은 바로 나와요. 맞죠?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점근선이라고. 얘가. 그러면 Y에 대한 점근선은 꼭 반드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A분의 C야. A분의 C.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요 놈분의 요 놈이 바로 Y에 대한 점근선으로 나온다. 우리 Y는 X-2분의 3 플러스 4 하면 X에 대한 점근선이 여기 0 만든 X가 맞죠? 2죠. 그리고 여기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었잖아. 맞죠? Y는 4. 그러니까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그게 뭘 나타내? 요 놈분의 요 놈이 Y에 대한 점근선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보자마자 아 Y에 대한 점근선이 뭐다? 2분의 5다. 요렇게 바로 나와요. 점근선이. 얘가. 됐죠? 아 그러면 점근선 구했어. 그럼 뭐 구해야 돼? 위에 숫자를 구해잖아. 위에 숫자. 맞죠? 위에 숫자. 그게 뭐니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기 모양에도 있지만 여기 들어온 숫자가 요거죠. 저기 이게 사실 이거잖아. 5x-4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누래. 맞죠? 5x-4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누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썼다고. 그 원래는 얘가 이제 여기 5니까 2분의 5 맞죠?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고 얘가 추가됐어. 얘가 추가됐으니까 다시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5.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2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23 더하기 2분의 5라고.
맞지? 그럼 여기 요 숫자가 음수면 이제 정근선에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는 걸 이제 알아낸 거지.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더 어떻게 빨리 찾느라고 잘 보시면 요 표현이 얘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야, 나머지. 여러분이 항문식과 나머지는 배웠잖아. 그렇죠? 얘를 5x-4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 나머지가. 요 숫자로 들어온다고. 나머지가. 그 우리가 예전에 나머지 어떻게 구했어요? 나머지. 여기를 0 만드는 x값을 집어넣죠. 맞죠? 여기를 0 만드는 x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됐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 주시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 그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가. 그게 나머지가 된다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정해서 빨리 구했어. 그러면 위에 숫자를 찾아내야 돼. 위에 숫자. 그 y는 2x 더하기 3. 자, y에 대한 정원은 2분의 5야. 이렇게 나왔다. 2분의 5 나오고, 그 숫자는 뭐가 들어올까? 여기를 0 만드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게 바로 답이야. 여기 들어오는 숫자야. 아까처럼 마이너스 2분의 이게 들어온다. 좀 빨리 연습하셔야 돼. 자, 봐봐, 다시. 자, y는 요거는 x-3분의 4x 플러스 5. 자, 여기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항상 먼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정근선부터 찾아야 돼. 정근선. x는 4. 맞죠? 그리고 여기의 개수분의 여기의 개수가 y에 대한 정근선이지. y는 4. 그 다음에 숫자 찾아야지. 숫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빠졌겠지. y에 대한 정근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를 어떻게 찾니라고 하면 여기를 0 만드는 x값 3이죠. 걔를 여기다가 집어. 3. 그거 얼마 나와요? 17. 이렇게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해됐죠? 여기까지. 실제로 계산하면 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써야지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정근선 나오고 여기 양수잖아. 그럼 정근선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린다가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요 연습은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얘는. 왜? 우리는 이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 조금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그거 좀 적어주세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가 분수 함수가 될 조건이 있어. 두 가지. 자, 분수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가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되는 순간 분모에는 미지수가 없게 돼. 맞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y는 a가 0이 아니야. 이건데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분수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y는 x 더하기 3에 미에가 2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맞죠? 그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마이너스 3을 빼. 이러한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상수함수. 근데 마이너스 3을 빼야 돼.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요걸 나타내는 게 어디? 여기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표현의 의미가 이거야. 내가 a가 0이 아닌데 a가 0이 아닌 이 상태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숫자가 0이 돼버리면
y는 그냥 a분의 c가 돼버리잖아. 맞죠? 요 숫자가 0이 돼버리면 y는 a분의 c가 돼버린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돼. 즉 AD-BC가 AD-BC가 0이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요 말이 아까 요거에 조금 전에 쓴 게 이거야. 조금 전에 쓴 이런 것들 요런 거야. 왜? AD-BC가 0이 돼버리잖아요. 즉 상수함수. 얘가 0 되면 상수함수가 돼버려. 상수함수. 알겠죠? 그래서 분수함수가 될 조건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역함수 구하기.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는 쉬워요. 자, 역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x, y 바꿔서 맞죠? y는 x 대칭인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x, y 바꿔서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자. x, y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한 게 역함수인 거지? 자, 그러면 양쪽에 얘를 곱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axy, bx는 cy 더하기 t야. 그 y 넘기고 요거 넘어오자. 그러면 ax-c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t야. 맞죠? 그 y는 뭐가 된다? ax-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t야. 이렇게 바뀌어요. 즉, 요 모양과 잘 보세요. 요 모양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t의 역함수는 y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t. 즉 어디만 달라져요?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부호가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자, 해볼까? y는 3x-2분의 5x 플러스 3이야.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이것을 역함수 구하래. 역함수. 그 y는 여기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위치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지금 5였던 게 마이너스 5로 내려와. 마이너스 2였던 게 2로 올라가. 역함수가 얘다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는.